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덕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행정학 점수 쉽고 빠르게 올리는 건 물론이고 슈퍼 공법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죠. 일단 지금 시점이 지방직 9급 대비로는 4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는 지방직 9급 이 4달 좀 이제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4달짜리 가장 효율적인 계획 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상도 켜고 열심히 잘 들을 준비가 된 거고요. 올해 꼭 합격하려면 제가 온갖 합격생들 노하우 다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짜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착오 없이 올해 꼭 합격합시다. 자, 일단 제가 재시생 22년 시작 초시생 올해 시작 초시생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고 실력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실력이 또 달라요. 실력별로 제가 커리큘럼을 공부 계획을 짜줄 테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 실력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직 9급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살짝 알려드릴 텐데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꼭 지켜야 될 거 요거 아주 짧게만 설명하고 딱 읽어만 보고 갈 겁니다.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가직 9급은 현재 2달이 좀 넘게 남은 시점이잖아요. 국가직 9급은 2달짜리 마무리 계획 60일 동안 60점 올리는 마무리 계획으로 이 부분은 매우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 조급해져가지고 엄청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잔소리처럼 엄청 제가 강력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줬기 때문에 혹시 이유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국가직 9급 마무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했고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멘탈이 덜 흔들려. 그래서 잔소리처럼 여러 번 강조하진 않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랑 막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판단력이 흔들리는 거랑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냉정한 마음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공부 계획은 얼마나 남았느냐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자신의 과목별 실력, 본인의 과목별 실력에 맞는 공부 계획, 강의, 교재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자, 실력과 상관없이 조급한 마음에, 자,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한 마음에 대충 앞 단계를 건너뛰어 버리면, 자, 뒷단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조차도 날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앞 단계만 제대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건너뛰면은 놓치고 못 알아듣고. 자, 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딱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실력에 맞는 커리큘럼부터 제대로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못해요. 그것도 어차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거래야 점수가 가장 빨리 올라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것부터 하다가 다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하다가 시험장 가는 게 최고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력, 그리고 여러분 남은 기간도 고려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맞춰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걸 잘 들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자, 강의를 활용할 때는 강의만 듣지 말고 꼭 당일 복습해야 돼요. 강의마다 어떻게 복습하는지는 제가 강의별로 OT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강의별 OT를 참고하시고 복습, 자, 짧게라도 딱 필요한 부분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이거 꼭 지키시고 이 마인드 세팅 먼저 하시고 이제 지방직 9급 합격 전략 재시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재시생. 자, 재시생이라는 건 여기서 모든 과목에서 이미 다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봤고, 시험도 모든 과목 준비해서 쳐본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기출문제 해독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이론, 기출, 그리고 스스로 기출 해독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실력이 살짝 모자라서 제시를 하게 됐어. 뭐 이런 분들은 기출 해독이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로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 셀프 테스트를 합니다. 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것은 범위가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진도에 따라서 문제 순서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제 순서대로 그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다 보니까 하나하나 약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약점을 찾고, 그다음에 테스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틀린 문제, 혼동된 문제, 이런 부분 나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를 회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도가 딱딱 맞죠? 진도가 딱딱 맞기 때문에 찾아서 복습하기 좋게 되어 있겠죠. 자, 재시생이면, 자, 지금 말했듯이 요건 돼 있다는 전제입니다. 기출문제 회독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지금 4달짜리 계획을 시작하면 된다. 이게 돼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출문제 놓으면 안 되겠고, 저희가 혼동되는 부분, 모의고사로 구멍을 찾으면 기출문제를 확인한다. 로 기출문제도 나름 더 회독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걸 한 다음에는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죠. 자, 실전 문제처럼 그 20문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전 문제, 실전 문제랑 가장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재실행 중에서 이것까지 다 하신 분들은 동형 모의고사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재실행 안에서도 그동안 해온 거 실력이 다르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 한 재시생이다.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그리고 이미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에도 끝나신 분들은 동형 모의고사부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자기가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역시 동형 모의고사는 구멍을 찾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진도별이든 동형이든 모의고사는 구멍을 찾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역시 셀프 테스트. 시간을 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부족한 부분, 실수가 나오는 부분, 혼동되는 부분,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테스트하고 틀리거나 혼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그 문제에 맞게, 자신의 구멍에 맞게 그걸 채우기 가장 좋은 교재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기출문제도 본 건데 이거 틀리거나 아니면 좀 헷갈렸네. 분명히 봤거든. 그러면 자, 동형 모의고사 뭐 범위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제 해설제 웬만한 과목, 웬만한 동형 모의고사는 단원별 기출문제, 뭐 기본서, 요약서, 페이지 이런 거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페이지든 아니면 단원이든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실력이 되니까 안 적혀 있어도 금방 찾아요.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찾아서 해당 기출문제를 여러 번 확인을 해줍니다. 기출문제 있는 것조차도 헷갈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외우면 되는 건데. 키워드 잘 파악하고 단순 암기하고 아직 암기가 덜 됐네. 문제 자체로도 암기하지만 아주 정리된 형태로 요약된 형태로 암기하기 좋은 교재가 요약서 아니겠어요. 뭐 요약서, 필기노트 이렇게 부르는 교재들 있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거 너무 이론 자체가 공부가 안 돼 있네.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게 있었나?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찾아볼 수밖에. 자,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복습도 기출문제가 중심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보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에 보충하기 좋은 교재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 봐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딱딱딱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문제는 이거 보면 되겠다. 이 문제는 저거 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판단을 믿고 여러분들 실력을 믿고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정교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다 압니다. 오케이. 자, 동형 모의고사 일단은 뭐 과목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행정학을 기준으로 뭐 행정학 제가 이제 제 모의고사는 제가 가장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행정학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행정학은 현재 동형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국가직 9급 전용 모의고사 국가직 9급 대비로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그다음에 지방직 9급 대비로 지방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쌍둥이 모의고사는 각 시험별로 각각 8회씩 나옵니다. 뭐 7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12회가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실전 문제에 흡사한 것들을 싹 모아서 근데 뭐 실전 문제라는 게 항상 똑같이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범위, 나올 수 있는 문제 조합, 문제 패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으로 모든 걸 훈련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9급 쌍둥이는 말 그대로 국가직 9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8기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160문제가 있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되겠고요. 국가직 9급 최근 8개년도 문제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국가직 9급에 최적화될 수밖에. 지방직 9급은 지방직 9급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8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은 이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교수님 모의고사들 이런 느낌으로 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재시생이니까 국가직 9급도 목표가 아니더라도 시험 뭐 자기 실전 테스트를 위해 충분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둘 다 목표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시생분들은 얼마든지 모의고사 훨씬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물론 더 부족한 과목은 여기까지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과목들은 훨씬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공에서는 서바이벌 모의고사 따로 주고 있죠. 시즌 1 10회짜리 그다음에 시즌2는 국가직 전용이에요. 국가직 대비를 위해 5회짜리, 지방직 대비를 위해 또 5회짜리 시즌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모든 걸 무조건 다 봐야 된다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실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력, 남은 시간 고려해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위에 한 줄 활용할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여력이 되니까 같이 보고 활용할래요. 혹은 선생님 저는 얘는 시즌 1까지 같이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국가직 전용이니까 국가직 전용으로는 8회, 5회 이 정도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직 전용이니까 지방직 8회, 5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무조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 실력 고려해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모든 과목 공통이고요. 위에 줄인 모의고사는 행정학 예시고요.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교수님들의 모의고사 커리큘럼에 맞춰서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시생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근데 다시 한 번 하지만 처음에 말했죠. 어디까지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내 실력에 맞는 것부터 최대한 하다가 시험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하라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럼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최근 N개년 시행차별 기출문제 자기가 국가직 9급을 본다? 국가직 9급 최근 N개년 시행차별 기출문제 이거 어차피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본 문제도 엄청 많고요.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어차피 봐요. 어차피 봐. 근데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없나? 빠르게 풀어보고 빠르게 틀린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지방직 9급 전에는 지방직 9급 N개년 N자니까 또 무조건 몇 개년도 봐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3년, 5년 알아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어차피 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그리고 보충하는 요령은 같습니다. 여기 동형 모의고사든 N개년 시행차별 기출문제든 보충하는 요령은 다 같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재시생분들은 이렇게 4달 동안 계획 짜서 그래도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가면서 그대로 실천하시다 보면 합격. 가장 합격에 유리한 분들이죠. 지금 합격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잃지 말고 마지막에 페이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 실행분들이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좀 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 보니까 제가 뒤에 설명한 자기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에게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본인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시작한 초시생분들. 작년에 시작한 초시생분들은 적어도 이론 강의 정도는 다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자, 뭐 작년 12월 말에 시작했다. 뭐 이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11월, 10월, 9월, 8월, 7월 좀 앞이면 앞일수록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론 강의 정도는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론까지는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자, 뭐 아직 못 들은 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어쨌든 들었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기출문제 강의와 단원별 기출문제집 회독을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 4달 이게 되게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고 엄청 마음이 급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4달 동안 충분히 기출문제 강의도 듣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충분히 회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걸 해놓고 나면 실력이 팍 올라가고 그 자체도 점수가 팍 올라가요. 아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점수를 팍 올리는 기회를 걷어차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팍. 그리고 요걸 해두면 그 다음 과정은 순식간에 합니다. 제가 아까 재시생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참고로 뭐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 딱 자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실력이 늘수록 판단력이 생기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실력이 늘수록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고민도 줄고 계획도 잘 짜고 무엇보다 빨라져. 이걸 하고 나면 실력이 올라가서 점수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빨라진단 말이에요. 빨라져. 그 다음 과정은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4달 중에 이걸 하느라 3달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점수가 오르고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니까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죠?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 강의와 회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사를 활용하는데 아까 재시생이랑 순서가 좀 달라요. 재시생 같은 경우는 먼저 테스트하고 혼동되는 거, 틀린 거 위주로 보라고 그랬는데 초시생인 분들은 그거보다는 회독을 좀 더 해줘야 돼요. 스스로 회독하고 회독한 부분을 시험을 치면 되겠습니다. 진도별 모의사라는 게 딱 진도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1회 분량의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회 분량 회독하고 그걸 1회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1회 분량 회독하고 그 다음 2회 회독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 1회 분량 회독하고 이제 3회 시험 치면 되겠죠. 진도별 모의사 목차 보고 그에 맞춰서 회독하고 시험, 회독하고 시험, 회독하고 시험. 이러면 진도별 모의사도 좀 더 잘 풀리겠죠? 좀 자신감도 얻고. 재시생 같은 경우는 셀프 테스트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활용한다라면은 아직 초시생인 분들은 자신감이 필요해. 그래서 자기가 기출문제 회독해보고 그걸 맞춰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자꾸 맞춰봐야 돼. 그래서 당연히 이게 시험장에 가자마자 나오는 실력은 아니겠지. 왜냐면 회독하고 바로 시험 치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실력보다 점수는 더 잘 나오겠죠. 근데 그 맞춰보는 경험이 실력을 전반적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자, 마찬가지예요.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2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2번이 되신 분들은 초시생인데도 불구하고 되신 분들은 3번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부터 해도 되는 분들은 앞에 재시생을 따라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어쨌든 이제 동형 모의고사. 자, 전범위로 넘어가서 전범위 보완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셀프 테스트를 하고 여기 이제 테스트하고 여기는 셀프 테스트를 하고 틀리거나 혼동되는 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시생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고 나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 테스트한 결과 이거 틀리거나 혼동되는데 이거 기출문제에서 본 거야. 본 거요. 그러면 기출문제집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 키워드 외우면 돼. 단순 암기하면 돼. 외우기 가장 좋게 정리된 교재, 요약서, 뭐 필기노트 이렇게 부르는 거로 찾아서 달달달 해주시면 되겠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거 너무 이론 자체가 기억이 안 나. 뭐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다 봐야 된다? 아니고요. 자, 제 희생 쪽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 봐야 된다? 아니고요. 자기가 찾은 구멍, 모의고사로 구멍, 틀리거나 혼동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기 가장 좋은 교재를 알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스스로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됩니다. 자기 판단력을 믿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행정학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행정학은 동형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국가직 9급 전에는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활용하고, 지방직 9급 전에는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활용해서 모의고사 쭉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제시생과 달리 아무래도 이거 다 하기에도 벅찰 수가 있습니다. 제시생은 모두공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함께 활용하라고 그랬죠.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근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하기도 벅찰 수가 있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 다 하고, 안 되면 이 중에 일부라도. 자, 동형 모의고사와 지방직 9급이 궁극적인 목표이신 분들이니까 지방직 9급 쌍둥이 이런 식으로. 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는데,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8개년도 지방직 9급 쌍둥이면은 지방직 9급 기출문제 160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9급 쌍둥이는 지방직 9급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다 활용하는 거고요. 어차피 행정학 같은 경우는 국가직 9급이든 지방직 9급이든 출제 패턴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력이 안 되면 동형 모의고사랑 지방직 9급 쌍둥이, 혹은 그것도 여력이 안 되면은 지방직 9급 쌍둥이 라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과목, 다른 교수님들별로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다르니까요. 그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예를 들어줄 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할 거예요. 시작 시기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한번 싹 지워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충하는지는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죠? 자, 이제 마지막. 올해 시작한 초시생분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급해하지 말 것. 절대 조급해하지 말 것. 가장 조급하겠죠. 가장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4달, 5달밖에 안 돼. 가장 조급하겠죠. 근데 조급한 거랑 최선을 다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절대 자신의 과목별 실력과 상관없이 앞단계 마구마구 건너뛰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정신교육부터 제대로 받고 마인드 세팅, 합격을 위한 마인드 세팅을 해야 올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하지만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 물론 이제 선배님들에 비해 지금 많이 뒤처져 있지. 하지만 하기 나름이에요. 하면 돼. 근데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한 거 하다 끝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 조급한 마음에, 또 얼마 안 남았다는 마음에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앞 단계 후다닥 건너뛰고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조차 날려먹는다. 그리고 앞 단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쭉 오른단 말이에요. 바닥이었던 점수가 앞 단계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요. 그 기회도 날려먹는다. 물론 앞 단계가 제일 길고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점수가 오른다. 근데 앞 단계 그냥 건너뛰면 엄청나게 점수 오를 기회 발로 차버리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고생하다가 좌절, 스트레스 이러다가 어느덧 지방직 9급 시험날. 절대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베이스가 없는 과목. 자, 베이스가 있는 과목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되겠지만, 베이스가 전혀 없는 과목, 혹은 뭐 국어, 영어에 어렸을 때부터 해봤지만 자기가 봐도 실력이 많이 낮은 과목, 이론 강의부터, 무조건 이론 강의부터. 자,
이론 강의 제일 오래 걸리잖아. 이거 빨리빨리 건너뛰면 안 될까요? 이론 강의 제대로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점수가 오른다고요. 우리 초시생분들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론 강의 듣자마자 시험장 가잖아요. 이론 강의 듣자마자 그러니까 덜 까먹은 상태도 시험장에 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일찍 시작했으니까 더 많이 반복하고 더 많이 훈련할 수 있죠. 당연히 유리하지. 그런데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 듣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계속 실력도 쌓지만 유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까먹거든. 근데 초시생분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한 초시생분들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를 듣자마자 시험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까먹기 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는 걸 되살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거의 간직한 채로 갑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만 제대로 다 듣고 가도 성공이에요. 그러면 점수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단계, 첫 번째 단계니까 점수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엄청난 점수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것도 무엇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 그냥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 활용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기본서랑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복습하는데 제가 기출문제집 앞에 재시생 작년에 시작한 초시생 같은 경우는 회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 강의 들 때는 회독이 아닙니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기본서 일일이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강의 듣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확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확인이에요. 확인. 자, 정독하고 다 빠삭하게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나오나 보다, 이런 개념인가 보다 확인.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이게 나오나 보다, 이런 걸 내면 어떤 패턴을 낸다.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낸다. 뭐를 바꿔낸다. 확인. 자, 머리 아프게 모든 걸 100% 이해하는 거 불가능해요. 처음이니까. 그거 하면은 강의 듣는 시간보다 복습 시간이 4배, 5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얻는 건 없어요. 시간 투자했는데 얻는 게 없어. 그래서 자, 이론 강의 들을 때 복습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적게 잡고요. 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끝내려면은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빨리빨리 끝내려면은 중요하다고 한 거 위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한 거 위주로 확인. 그걸 이제 기출문제로 직접 또 확인. 그래서 기본서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기출문제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시험 문제에 맞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은 시험 문제에 맞게, 시험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결에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합격할 수밖에. 여러분 빨리 합격하고 싶다며, 올해 합격하고 싶다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 물론 당연히 100% 이해 암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출문제 강의랑 단원별 기출문제 회독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한다는 요령, 100% 이해 암기하느라 막 집착하고 시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확인한다는 요령만 잘 갖춰두시면은 더 빨리 끝나고요. 기출문제 강의로 넘어가서 지방직 시험 전에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랑 단원별 기출문제집, 여기서는 회독.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온지 강의에서도 배우고 본인도 확인하고,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로 더더욱 빠삭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된 상태니까 중요한 부분을 회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회독하고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며요. 시간이 없으면 온갖 거 다 못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라도 제대로 보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라도, 기출문제 있는 거라도 제대로 보고 시험장 가는 수험생이 별로 없어요. 올해 시작한 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수험생 중에서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 최고 점수가 나옵니다. 역전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정말 이제 타이트하겠지만 시간과 여력이 되면 동형 모의고사 한 회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가 아니라 한 가지 정도. 자,
복습하는 요령은 앞에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 잘라서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모의고사 복습은 기본적으로 시간 재고 테스트를 하고 틀리거나 혼동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고 틀리거나 혼동되는 거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충할 때는 자기가 찾은 구멍, 부족한 부분을 가장 채우기 좋은 교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분들은 판단력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출문제 보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출문제. 자,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자, 그냥 자기가 이 부분 뭐로 채우면 되겠네. 판단이 생기면은 가장 채우기 좋은 교재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틀렸네. 기출문제집. 아, 이건 달달달 외우면 되네. 외우기 가장 좋은 교재, 요약서, 필기노트. 그다음에 아예 그냥 이론이 생각이 안 나네. 기본서. 이렇게 보충하는 것인데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앞선 분들과 달리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시간이 없다며. 기출문제를 놔도 제대로 파악한다. 동형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실전 연습도 되긴 되겠지만 혼동되는 부분을 찾았으면 기출문제를 확인해서 기출문제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보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좋고 역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다 못할 수 있어요. 다 못할 수 있어. 앞 단계부터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초시생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과목은 베이스가 있다던가 작년에 이 과목만은 이론가에 들어놨다는가. 그 과목은 2번, 3번부터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요. 과목별로 다르게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다 베이스가 없으면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재시생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그다음에 올해 시작하신 분들 나눠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드렸습니다. 자, 뭐 잘라서 자기에 해당되는 곳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천은 전체 영상 한번 싹 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 방향이 더 잘 잡힙니다. 그래서 뭐 길지 않으니까 뭐 30분도 안 되고 제가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배속 돌릴 수 있으니까 자, 전체 영상 한번 싹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파악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과목별 실력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올해 여러분들의 최고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행정학을 예로 들면은 동형 모의고사 지방직 9급 대비니까 지방직 9급 쌍둥이 정도 하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른 모의고사도 지방직 9급 마무리로 이제 교수님들별로 다른 과목 가장 최적화된 걸 뭐 문의해서 혹은 뭐 그 시중에 출판된 걸 보고 커리큘럼 보고 판단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올해 시작하신 분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봐. 이걸 못 볼 가능성은 높고 하나밖에 못 보니까 그냥 무조건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보면 됩니다.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는데 혹시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 케이스는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하나 보면 되겠고요.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교수님 커리큘럼에 맞춰서 됐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가장 수험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획도 잡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하고 꼭 이 합격 마인드와 합격 공부 계획 잘 가지고 실천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방의 9급까지 파이팅입니다.